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의 한국도 영향, 멘붕에 빠진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대중 반도체 장비에 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이것이 7월부터 시작한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결국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런 두 가지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미국 제재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니콘과 캐논의 DUV 노광 장비까지 제한을 시켜 중국의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것이 공정 반도체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장악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3개국이 모두 중국을 상대로 수출 빗장을 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중국 반도체 업체가 일본의 광범위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행으로 차량용 반도체,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범용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PMIC, 전력 반도체죠. PMIC와 DDI 이런 부분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중국은 마이크론 제재를 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 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제재까지 겹치면서 주요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비이상이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급 부족은 향후 중국 내 전자산업에 몰락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자산업의 탈중국 가속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는 향후 한국 반도체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일본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의의는 한국의 영향, 멘붕에 빠진 중국 반도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7월 23일부터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에 나섭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해 미국, 한국 등 우호 42개 국가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수출 시 경제 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주요 골자이죠. 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들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45나노와 같은 범용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니콘과 캐논의 DUV 노광 장비를 비롯해 도쿄 일렉트론의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어드밴테스트 등이 규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업계도 벌벌 떨고 있죠.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 규제가 시작되면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철저하게 분업화된 국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의 파도를 중국이 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이것으로 한국도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반도체 규제의 시작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미국,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중국 수출 감소라는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면서도 미국 편에 섰습니다. 향후 미중 반도체 전쟁은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 공장에서 자사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자사 D램 생산량의 50%를, 또한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공장에서는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33%가량을 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핵심 생산 거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일본뿐 아니라 네덜란드도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려 때 각국, 즉 말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각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입김은 더욱 강해진 것이죠.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은 점차적으로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 양사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부분은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공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따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고 DDR4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도체 전쟁의 격화로 중국 공장,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이 혹시 지연이 되거나 막히게 된다면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선택한 방법은 단지 하나. 어쩌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이 반도체 생산량을 5%로 지금 제한했죠. 10년간 10%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잘 될까 전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마지막 방법은 탈중입니다. 반도체 공장 탈중.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반도체 장비가 국산화가 성공할 것이냐? 이 분야죠. 특별히 지금 DUV 노광 장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일정 분야에 대해서 정말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 국산화율,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은 한 32% 정도.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산화가 30% 이상이 된 분야는 애셔, 세정, 식각, 화학기계, 연마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산화가 10%에서 30% 정도 된 것은 열처리, 방막 등착, 테스트 이 분야이고요. 이 중 애셔 장비의 국산화율은 88%, 그리고 노광 장비의 국산화율은 0에서 1%대, 그래서 1%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광 장비는 대부분 캐논, 니콘, ASML의 장비로 채워졌습니다. 99% 이상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제품들이 이러한 캐논, 니콘, ASML, 캐논, 니콘과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고 ASML은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이 ASML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시 이야기를 따로 나누어서 해드릴게요. 이것이 이번 규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광 장비. 자료를 분석해보면 중국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장비에 대해서는 공급망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연구 개발이 쉽지 않은 노광 장비, 이온 주입 장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캐논, 니콘 등의 DUV 노광 장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중국 반도체 업계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업계는 45나노 미만의 범용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도 반도체 어들을 40나노로 올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는 물론 레거시 공정으로 만들고 있는 낸드, DDR3 DRAM,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PMIC, DDI 등도 생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죠. 2015년부터 모두
3,428억 5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67조 원 규모의 국영펀드인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설비, 제조, 그리고 장, 재료 등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 분야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표방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표방했는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률은 현재 20% 수준으로 기대에 매우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마저도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10% 미만으로 급락합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 번씩 쾅쾅 때리면서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야 되고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여기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갈고 닦아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원천적으로 막아요. 그러면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장비마다 대략 많게는 10년, 적게는 3년 이상 쳐져 있고 노광 장비의 경우 SME가 20년 이상 개발에 매진했지만 양산 중인 모델은 겨우 90나노급이고 이마저 매우 조잡해 ASML과 비교하면 기술 수준은 수십 년 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SME가 28나노급을 개발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SME가 만드는 노광 장비의 수준은 90나노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노광 장비의 경우 SME가 ASML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자체 시스템 직접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만 개의 부품에서 그 수준 하나하나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수한 부품 공급업체와 협력이 필수이지만 이마저 바세나르 협정에 막혀 중국 자체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품도 확실하지 않으면 노광 장비로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SME가 니콘, 캐논, ASML을 따라잡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낸드 플래시의 경우 YMTC가 2년의 기술 격차를, D램의 경우 창신 메모리가 5년의 기술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그 격차는 중국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머물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빨리 뛸 것이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본이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미국의 요청에 받아서 제한을 벌이면 그 위협은 반도체를 넘어서 디스플레이까지 진행될 수 있고 향후 미래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그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 제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미국이 한국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까지 동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것은 한국과 별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관하지 않고 만약 일본이 이렇게 하고 네덜란드도 이렇게 했는데 한국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부의 일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서의 반도체 증설이 5%로 묶여 있었는데 첨단 반도체이기 때문에 10%로 늘린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은 미국이 한국 입장을 고려해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중국을 향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한국은 가만히 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국을 건드려서는 또 안 돼. 이렇게 한국을 좀 생각해주는 입장으로 지금 그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어떤 중국의 말할 거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한국을 포함한 반도체 카르텔 이렇게 되죠. 칩보 동맹과 여기에 네덜란드까지 포함한 5개 국가, 반도체 5개국, 네덜란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5개 국가를 묶어서 완전히 반도체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게 미국 중심의 반도체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반도체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라는 것은 미국엔 2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 2가지 역할의 첫 번째, 군사 제품의 첨단화가 되지 않습니다. 2번째, 반도체 기술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전자산업에 몰락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조업이 중국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중국이 매력 없는 국가로 변할 수 있고, 매력 없는 국가로 변하면서 이제 인도, 그리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금 필리핀 이런 쪽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이동은 어디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지금 중국은 계속 나쁜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힘은 아직 강대하죠. 이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